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박사전 진행의 김혜수입니다. 9월 8일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데요. 경제 잡박사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윤자빈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상황부터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고용지표에 대한 해석 차이 속에 약세로 마감했는데요. 시장은 장 초반 부진한 고용보고서를 근거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우며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곧 분위기는 반전됐는데요. 이번 금리 인하가 단순한 경기 안정 차원이 아니라 경기 침체를 반영한 조치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금융주와 산업재, 에너지 업종을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최근 급등했던 종목에서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수는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낙폭은 제한적이었는데요. 시장은 고용 둔화를 인정하면서도 아직 경기 자체가 급격하게 위축되지는 않았다 이런 자신감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고용보고서를 보시면요. 8월 신규 고용은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고요. 실업률은 4.3%대로 상승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고용이 감소한 달도 확정되면서 고용시장이 확실히 식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크게 둔화되면서 청년층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금 상승률도 둔화되면서 소비 여력 약화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보험성 인하냐, 경기 침체용 인하냐에 쏠리고 있습니다. 전자는 유동성 공급으로 주식시장에 긍정적이지만 만약에 후자로 해석이 된다면 경기 불안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아직 9월 금리 결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고용 둔화는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완전 고용에 가까운 수준이라면서 단순히 월간 지표로 성급히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 발언 이후에 시장은 일부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의 시선은 향후 발표될 주요 경제 지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 지표가 연준의 최종 결정 그리고 금융시장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략하게 글로벌 경기 흐름 살펴봤고요. 이어서 자세한 미증시 마감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빈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가 고용 쇼크 속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내림세를 보이며 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48% 하락한 45,400.86에, S&P 500 지수는 0.32% 내린 6,481.50에, 나스닥 지수는 0.03% 하락한 21,700.39포인트에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글로벌 이슈 함께 보면서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시죠. 이번 하락은 8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시장 기대를 크게 밑돈 영향이 컸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8월 신규 고용이 2만 2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7월의 7만 9천 명보다 크게 줄어든 수치이며 시장 예상치였던 7만 5천 명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6월과 7월 고용도 도합 2만 1천 명이 하향 조정되며 노동시장 둔화 우려가 현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8월 실업률도 4.3%로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다만 시장 반응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고용지표 부진과 금리 인하 기대가 충돌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일각에서는 비농업 고용 증가가 곧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울프리서치의 크리스 제닉 수석 전략가는 앞으로 몇 주간 거래는 더 거칠어질 수 있다며 9월은 계절적으로도 약세 구간이지만 중기적으로도 강세적이 유지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고용시장 둔화가 금리 정책뿐만 아니라 경기 흐름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8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비농업 고용이 급격히 둔화되면서 9월 FOMC에서 금리를 50bp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물가지표를 통해 금리 인하 폭과 시점을 가늠하려 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8월 CPI가 전년 대비 2.9%, 근원 CPI는 3.1%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용카드 연체율은 12.27%로 2011년 이후 최고치에 근접하면서 소비 둔화 신호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용 둔화, 물가, 소비 모두 흔들리는 가운데 이번 주 지표는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국제유가가 산유국들의 증산 압력에 다시 하락했습니다. 5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10월물은 2.53% 떨어진 배럴당 61.87달러, 런던 IC 선물시장의 브렌트유 11월물도 2.22% 하락한 65.50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락 배경에는 오펙 플러스의 추가 증산 계획이 있습니다. 로이터는 산유국들이 10월부터 하루 최소 13만 5천 배럴, 많게는 35만 배럴까지 증산하는 방안을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이미 지난 4월부터 감산을 접고 하루 250만 배럴 이상 증산을 이어왔는데요.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가 인하 압박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공급 확대가 이어지며 국제 유가는 당분간 하방 압력에 놓일 전망입니다. 글로벌 스포츠웨어 브랜드 룰루레몬의 주가가 무려 2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미국 소비 둔화와 함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따른 관세 부과와 소액 면제 폐지가 비용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룰루레몬은 올해 약 3,300억 원, 내년에 4,400억 원에 달하는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매출은 정체 상태인데요. 신제품 출시로 돌파구를 찾겠다고 했지만 일부 가격 인상도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알로 같은 신흥 브랜드들이 급부상하고 있어 룰루레몬의 시장 지배력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다음으로 히트맵 살펴보겠습니다. 업종별로는 혼조세가 나타났는데요. 에너지 섹터가 2% 넘게 급락한 가운데 부동산 섹터는 1% 가까이 올랐고요. 시총 상위 종목 보시면 먼저 엔비디아 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오픈AI가 내년에 자체 설계할 AI 반도체를 처음으로 생산할 예정인 가운데 이것이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전략으로 해석되며 주가가 빠진 것으로 풀이되고요. 알파벳은 유럽연합으로부터 약 30억 유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 조치를 예고하면서 1%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메타도 소폭 올랐고 브로드컴 전날 공개한 호실적과 함께 앞서 전해드린 오픈AI의 자체 AI 칩 개발 소식이 브로드컴과 함께라는 점이 주목을 받으며 9% 넘게 급등했습니다. 테슬라는 머스크 CEO에게 최대 1조 달러에 달하는 주식을 지급하는 새로운 보상안이 공개되면서 4%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기업들 이슈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테슬라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 CEO에게 최대 1조 달러 규모의 성과 보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미국 기업 역사상 최대 보상 패키지로 머스크의 지분율은 최대 25%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보상 조건은 시총 8.5조 달러 달성, 연간 차량 2천만 대 인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1,000만 구독자, 로봇 100만 대, 그리고 로봇택시 100만 대 상업화 등입니다. 이 안은 11월 6일 주주총회 표결을 거쳐 확정되며 테슬라 주가는 3%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엔비디아가 AI 클라우드 스타트업 람다와 15억 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4년간 GPU 서버 18,000대를 임차하며 람다의 최대 고객이 됐습니다. 이번 협력은 단순 공급을 넘어 엔비디아가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신속히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GPU 수요처를 넓히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애플이 내년 봄 음성비서 시리에 구글 제미나이 기반 웹 검색 기능 월드 놀리지 앤서스를 탑재하며 전면 개편에 나섭니다. 새 기능은 시리를 시작으로 사파리, 스포트라이트 검색으로 확장될 예정인데요. 개인 일정과 사진 등 민감 데이터는 자체 모델이 처리하고 웹 검색, 문서 요약, 그리고 계획 설정은 제미나이가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애플은 온디바이스 보안 철학을 지키면서 성능 격차를 메우려고 했지만 핵심 연구원 이탈과 내부 혼선으로 AI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메타가 애플의 AI 로봇 공학 인재를 영입하며 메타버스 대신 인공지능 로봇 하드웨어 기업으로 전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부문에서만 누적 97조 원 손실을 기록한 뒤 리얼리티 랩스를 재편해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실제 메타는 엔비디아 잭슨 AGX 토르를 도입하며 기술 확보에도 나섰습니다.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은 2050년까지 5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고요. 메타가 신사업 기회를 로봇에서 찾으며 AI 하드웨어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주셨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고용 쇼크 우려 속에서 혼조세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이어서 기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겠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휴젤입니다. 오늘의 기업 로그는 K톡신 시장의 강자 휴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시술, 보톡스죠. 이 업계를 보툴리눔 톡신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국내 보툴리눔 톡신 빅3는 매출액 순으로 대웅제약, 휴젤, 그리고 메디톡스가 있습니다. 세 기업 모두 해외로의 확장세가 두드러지는 톡신 기업들인데요. 특히 휴젤은 매출액 1,000억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휴젤의 스토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젤은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서울대에서 분자생물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의 슬로운 캐터링 암센터에서 근무한 단백질 전문가인 문경엽 박사, 그리고 강남 백병원에서 성형외과 과장을 거친 1세대 성형 전문의이자 BK 성형외과 원장을 하고 있는 홍성범 원장, 그리고 공동 창업주 중 한 명인 신용호 원장은 2001년 휴젤의 설립 당시에 휴젤의 코스닥 상장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한때 경영권 분쟁을 겪기도 했는데요. 글로벌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탈의 휴젤이 인수가 되면서 분쟁은 종결이 됐습니다. 이들은 보툴리눔 톡신 개발을 목표로 2001년 회사를 설립하고 2015년 기업 공개를 하면서 2017년에 미국계 사모펀드 베인캐피탈에 매각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국내 토종 보톡스 신화를 일궜는데요. 휴젤은 2010년 세계에서 6번째로 보툴리눔 톡신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보톡스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제품의 정식 명칭이 바로 보툴리눔 톡신인데요. 이 단어는 소시지를 뜻하는 라틴어인 보툴루스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19세기 독일에선 200명 이상이 식중독으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한 내과 의사는 이 식중독이 제대로 보관되지 않은 소시지나 통조림에서 나온 보툴리눔 독소 때문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연구를 통해 소시지 독이 신경마비 증상을 일으킴과 동시에 치료제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보톡스의 시작이 된 건데요. 이후 미국의 안과 의사가 이 약재를 이용해서 사시와 안검 경련 치료약을 개발하면서 보톡스는 의약품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다시 휴젤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2021년 8월에 GS그룹 컨소시엄은 베인캐피탈로부터 휴젤의 지분 46.9%를 인수합니다. 휴젤의 매각 금액은 약 1조 7,240억 원 규모로 이뤄졌습니다. 휴젤의 창업자들은 회사를 사모펀드에 매각한 이후 다양한 길을 걸었는데요. 문경엽 박사는 셀락바이오를 설립해 500억 규모의 시리즈 A 투자 유치에 나섭니다. 홍성범 원장은 코스닥 상장 헬스케어 전문 기업인 서울리거를 통해 화장품 ODM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700억 원을 투입해 사회공단에 관련 제조공장 건립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젤은 전 품목의 고른 성장에 따라 매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보툴리눔 톡신인 보툴렉스 제품군의 매출은 40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태 지역에서 54% 성장하면서 가장 높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해외 시장을 위해 휴젤은 3년 동안 미국에 공급하는 보툴리눔 톡신 물량을 최소 1,400억 원가량 투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젤의 현지 파트너인 베네브는 지난해 휴젤 아메리카와 약 1,400억 원 규모 최소 구매 수량 이상 레티볼을 공급하는 공급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휴젤은 레티볼을 가지고 3번의 도전 끝에 미국 FDA의 허가를 획득합니다. 이에 휴젤은 보툴리눔 톡신 주요 시장인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에서 모두 허가를 받은 국내 유일의 기업이 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춥니다. 한편 휴젤의 가장 최근 소식으로는 글로벌 사모펀드 CBC그룹이 휴젤 경영권 매각에 시동을 걸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7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CBC는 최근 모건 스탠리를 매각 주관사로 선임하고 국내외 여러 인수 후보자를 접촉하고 나섰다고 밝혀졌습니다. CBC가 원하는 매각가는 최소 주당 40만 원 초중반대라고 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K-뷰티와 K-의료의 인기에 힘입어서 K-바이오 분야도 탄탄한 신뢰의 이미지로 세계로 뻗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기업사전 휴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신문에 나온 경제 이슈들도 짚어볼 텐데요. 자빈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이슈 있었을까요? 네, 오늘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를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9월로 접어들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9월 효과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통계선 9월은 다른 달보다 주가 흐름이 부진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비슷한 조짐이 보입니다. 9월 들어 S&P 500과 나스닥의 변동성은 확대됐고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 회계 연도가 10월에 시작되기 전 연기금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며 현금 비중을 늘리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2011년부터 2024년까지 S&P 500은 9월 평균 1.6% 하락했고 국내 코스피도 같은 기간 평균 1.5% 하락했습니다. 대체로 관세 불확실성과 연준 독립성 논란으로 약세장이 예상되지만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기대가 부각되며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낙관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관세 충격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9월은 잭슨홀 미팅과 추석 연휴 등으로 적극 대응이 어려운 시기라며 업종별 모멘텀을 선별 공략하는 전략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세계 자율주행 택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국내 택시 산업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한은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자율주행 택시 시장은 지난해 30억 달러에서 2034년 1,900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51% 성장이 예상됩니다. 반면 한국은 규제와 제도적 한계로 아직 본격적인 테스트조차 진행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특히 한국은 타다 금지법 이후 새로운 모빌리티 혁신이 사실상 막혀 있으며 자율주행 역시 전통 택시업계 반발로 차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한은의 진단입니다. 현재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력은 미국의 89% 수준, 중국보다도 뒤처져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승차 공유 규제 완화와 함께 사회적 기금을 마련해 개인 택시 면허를 매입, 소각하는 구조개혁안을 제안했습니다. 택시 요금의 일정 비율이나 건당 수수료로 재원을 조원하는 방식입니다. 한은은 만약에 서울에 자율주행 택시 7,000대를 도입한다면 연간 1,600억 원 규모의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고령화된 기사와 심야 운행 기피 문제를 보완해 자율주행이 수요 맞춤형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1인 미디어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연간 억대 수입을 올리는 유튜버 등 창작자가 4,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불과 5년 전과 비교하면 15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2019년 약 1,300명에서 지난해 2만 5천 명에 육박했습니다. 같은 기간 총 수입은 1,012억 원에서 1조 7,800억 원으로 17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연간 1억 원 이상을 버는 창작자는 259명에서 4,032명으로 15배 늘었고 상위 1%의 평균 수입은 13억 2천만 원으로 5년 새 4억 원 증가했습니다. 반면 하위 50%는 연간 2천만 원 수준에 머물러 상위와 하위 간 소득 격차는 13억 원까지 벌어졌습니다. 고소득 유튜버들의 세금 탈루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에서 91억 원을 추징했는데 억대 수입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누락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전문가와 국회는 급성장하는 시장에 걸맞은 과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세제 사각지대 해소와 관리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히며 총리직에서도 물러날 전망입니다. 자민당이 새로운 총재를 선출하면 곧바로 차기 총리가 지명됩니다. 이시바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퇴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잇따른 선거 패배와 미일 관세 협상 타결을 사임 이유로 들었는데요. 실제로 자민당은 지난해 중의원 선거와 올해 참의원 선거에서 모두 과반 확보에 실패하며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총리 취임 1년 만에 물러나는 셈인데요. 차기 총재 경쟁은 이미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유력 후보로는 여자 아베라고 불리는 다카이치 사나이 전 경제안보 담당상, 그리고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아들인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꼽힙니다. 특히 이시바 총리는 비교적 온건한 역사 인식을 보여줬지만 다카이치 전 장관은 강경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어 그의 당선 시 한일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고이즈미 장관은 뚜렷한 입장은 없지만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온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 총리 교체는 일본 정치 지형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 체류 단속에 적발돼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이르면 오는 10일 전세기를 타고 귀국할 전망입니다. 조기 중 주미 워싱턴 총영사는 7일 조지아 포크스턴 IC 구금시설에서 수요일쯤 귀국 가능성이 크다며 희망자들을 최대한 신속히 한국으로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단속은 지난 4일 미 이민세관 단속국이 실시했으며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해 총 75명이 총 475명이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한국인들은 현재 포크스턴 구금시설과 여성 전용시설에 분산 수용되어 있으며 애틀랜타 총영사관 직원들이 면담과 영사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귀국 전세기는 포크스턴에서 차로 약 50분 거리인 플로리다 잭슨빌 국제공항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조 총영사는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지만 자택만큼 편안하진 않다며 조속한 귀국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미국 내 불법 고용, 체류 문제에 대한 단속 강화 속에 발생한 만큼 향후 한미 간 노동 비자 협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나온 여러 가지 경제 이슈들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의 경제 주식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9월 8일 월요일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향방을 지켜보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연출이 되었는데요. 우리 시장 오늘 첫 거래일부터 활짝 웃었습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이어서 코스피부터 자세한 지수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장 후반에 조금 더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쌍끌이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지수에 상방 압력을 더했는데요. 0.45% 오르면서 3,21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메이저 주체들이 강하게 담아내는 모습인데요. 외국인이 2,304억 원 담아냈고요. 기관이 7,770억 원 담았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3,850억 원 매도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면 상승 출발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장중 최고에서 거래를 끝냈습니다. 818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0.89% 상승불 켜줬습니다. 자세한 수급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개인이 119억 원 팔아냈고요. 외국인이 348억 원 팔아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506억 원 담아내주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는 상승세가 우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동반 강세 흐름 보였는데요. 삼성전자는 0.86% 빨간불 켰고요. 7만 100원에 7만 전자를 올라오면서 종가 형성을 해줬습니다. SK하이닉스도 1.28% 상승했는데요. 27만 7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방산주는 조금 홍조세를 보였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3%대 급등 보여줬는데요. 반면에 HD 현대중공업은 소폭이지만 하락을 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95만 1,0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현대중공업도 51만 1,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자동차주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현대차는 0.68% 낙폭을 보여줬고요. 21만 8,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아는 1.59% 하락했고요. 10만 4,9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은 혼조세 나타났습니다. 알테우제는 소폭이지만 올라주면서 힘써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0.53% 상승하면서 47만 8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K뷰티 열풍이 불면서 미용주들이 강세 흐름 보였는데요. 파마 리서치가 7.14% 강하게 급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67만 5천 원까지 올라주면서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주는 쉬어갔는데요. 에코프로 BM이 0.17% 빠졌고요. 에코프로도 0.4%대 하락 보여줬습니다. 오늘 바이오주들도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리가켄바이오도 0.26% 빠졌고요. ABL바이오는 2%대, 삼천당제약 0.5% 파란불 켰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특징적인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특징주, 자빈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특징주 바로 넷마블입니다. 신작 게임 뱀피르의 흥행 소식에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상승 배경에는 바로 MMORPG 신작 뱀피르의 성공이 있었습니다. 출시 9일 만에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매출 1위에 등극하며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를 크게 자극했는데요. 게임의 첫날 매출은 무려 30억 원, 전문가들의 3분기 평균 예상치였던 일매출 10억 원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넷마블의 실적 서프라이즈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목표 주가를 8만 5천 원에서 9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DS투자증권 역시 리니지 라이크 스타일을 충실히 계승하면서 방송인 프로모션 등 퍼블리싱 역량이 돋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작품은 리니지2 레볼루션 개발진이 참여해 출시 전부터 업계의 주목을 받아왔는데요. 중세 다크 판타지 세계관과 뱀파이어 콘셉트를 접목시켜 기존 MMORPG 시장과는 차별화된 색깔을 선보였습니다. 현재 모바일과 PC 크로스 플랫폼으로 서비스되고 있으며 전투 몰입감과 퀘스트 구성, 그리고 캐릭터 성장 시스템 등에서 유저 평점도 긍정적입니다. 업계에서는 넷마블이 이번 흥행을 통해 단순히 게임 개발사를 넘어 글로벌 퍼블리싱 역량이 검증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리니지2 레볼루션의 주요 개발진이 참여한 뱀피르, 중세 다크 판타지 세계관에 뱀파이어 컨셉까지 더해지며 넷마블 흥행 성공 소식에 또 하나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 넷마블 장 초반 5.44% 오른 6만 4천 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장중 한때 7%가 넘는 상승폭을 보여주다 현재는 5.77% 오른 6만 4,20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넷마블 오늘 장에서도 강세 흐름 이어오고 있고요. 5거래일 연속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넷마블이 게임즈 가운데서 좀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최근 출시한 신작이죠. 뱀피르가 흥행 초반부터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주면서 주가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넷마블은 그동안 부진한 실적과 신작의 부재로 시장의 아쉬움이 컸었는데요. 이번 성과를 통해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와 유럽 등
글로벌 시장 반응이 긍정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까지 높아 보입니다. 게임주 전반에 대한 투심이 여전히 조심스러운 가운데 넷마블의 신작 성과를 발판 삼아 안정적인 실적 개선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게임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특징주 살펴볼 텐데요. K-뷰티 관련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요즘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의 위상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 여성들이 미용 주사를 맞으러 직접 한국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화장품을 넘어서서 의료, 미용 시술 부분까지 K-뷰티 열풍이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분위기에 따라 관련 기업들의 주가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파마 리서치가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죠. 필러나 보톡스 등 미용 주사 제품을 개발 생산하는 업체들이 대표적인 수혜주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한 기업들은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 성장세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엔화 약세와 중국의 내수 둔화로 화장품 업계가 부침을 겪고 있었던 만큼 북미와 유럽, 이러한 새로운 시장에서의 수요 확대는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다만 글로벌 규제 환경이나 안정성 논란 같은 변수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가 계속해서 실적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K-뷰티의 확장은 이제 화장품을 넘어서서 글로벌 미용 의료 시장까지 뻗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K-뷰티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빈 아나운서 어떤 특징주일까요? 네, 장 초반부터 금호건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세는 정부의 대규모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에 따른 건설업계 전반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매년 27만 가구,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공급 속도를 높이고 도심 노후 지역 등 유휴 부지 활용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 발표 직후 건설주 전반이 상승세를 보였고요. 특히 중견 건설사인 금호건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공공주도 공급 확대에 따라 대형사보다 중견사에 대한 수혜 기대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금호건설은 최근 의왕, 군포, 안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공공주택 사업에서 잇따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고 서울 연신내역 도심 복합개발 사업도 확보하며 입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신용증권 박세라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누적 수주액이 8,470억 원에 달하고 연내 본계약 체결이 이어질 경우 수주 목표 2조 7천억 원 초과 달성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 역시 기존 가이던스 210억 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급 정책과 맞물린 중견 건설사 수혜 기대감, 금호건설이 그 중심에 서며 오늘의 특징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 금호건설 장 초반 2.68% 오른 3,83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장중 한때 16%가 넘는 오름폭을 보여주다 현재는 9.38% 상승한 4,08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금호건설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금호건설 2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오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건설주 중에서 금호건설이 좀 돋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다시 강조하면서 건설사 전반에 모멘텀이 작용했습니다. 금호건설은 특히 수도권 재건축 재개발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됐는데요.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택시장 회복세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중견 건설사들 역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자재비 상승과 미분양 부담이라는 현실적 변수도 남아있는 만큼 건설주 전반의 상승세가 추세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건설주 관련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너지 정책, 탄소 중립 관련 소식인데요. 한편 환경부가 앞으로 에너지 정책까지 직접 맡게 되면서 탄소 중립을 이끄는 기후위기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이 계속해서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건데요. 이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탄소 저감 기술 관련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뿐 아니라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수소경제 인프라와 같은 분야들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글로벌 규제 강화 추세와 맞물려서 국내 기업들이 관련 기술들을 선점을 한다면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부담, 그리고 정책 지속성에 대한 의무는 여전히 투자자들의 고민거리인데요. 이번 정책 변화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탄소 중립의 속도가 빨라진 만큼 에너지 전환 관련 사업들의 기회도 한층 커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에너지 관련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산업용 전선 보호 솔루션 전문 기업 CP 시스템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 프로젝트 관련 수주 소식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CP 시스템은 마스가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국내 굴지의 조선사와 함께 대형 자동차 운반선 PCTC 6척에 들어갈 선박용 특수 케이블 체인 공급 및 시공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케이블 체인은 선박 내 차량 적재 공간을 상하로 이동시키는 엘리베이터 장치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핵심 부품으로 선적 효율을 크게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CP 시스템은 케이블 체인, 플렉시블 큐브, 커넥터, 로보웨이, 로보킷 등 케이블 보호 장치 전 제품을 국산화한 기술 기업입니다. 특히 단순 납품에 그치지 않고 전기 공사, 용접, 배선 등 설치까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회사 측은 이번 수주를 기점으로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등과의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가고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화된다면 미국향 선박 발주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술력과 시공 역량을 동시에 갖춘 CP 시스템, 마스가 수의 기대감 속에 국내 조선 산업의 핵심 파트너로 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 CP 시스템 1,855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장중 한때 29.92%가 오른 2,410원으로 보여주다 현재 그 상승분을 그대로 이어받은 30% 가까운 상승폭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CP 시스템까지 마무리로 마지막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마스가 참여한 조선사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조선사들이 참여하는 마스가 프로젝트에 기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단숨에 매수세가 몰린 건데요. 마스가는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죠. 조선업계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계약은 CP 시스템이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단일 계약 소식에 주가가 급등한 만큼 단기적인 변동성에도 유의를 하셔야겠고요. 앞으로 실제 납품되는 규모와 추가 수주 여부까지 확인해 보시면서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이렇게 5가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인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인물 로그는 오늘은 1세대 인플루언서이자 성공한 사업가죠. 매출 3천억 원의 신화를 쓴 티르티르 전 CEO 이유빈의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물광 피부의 유행을 만든 장본인이죠. 여성 사업가로서 한국과 해외 모두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며 뷰티 분야에서는 모두가 인정하는 성공한 사업가인데요. 그녀의 사업에 어떤 특별한 점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션 디자인을 전공한 이유빈 대표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여성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다가 화장품 브랜드인 티르티르를 창업합니다. 파산 신청을 할 정도로 힘들었었는데요.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던 동생의 도움과 미스트 제품을 시작으로 화장품 사업에 눈을 뜨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200만 개에 달하는 손소독제를 일본에 수출하며 돈키호테 전 매장에 티르티르의 손소독제가 깔렸다고 합니다.
이후 물광 피부를 만들어주는 쿠션과 마스크에 묻어나지 않는 시그니처 쿠션 메이크핏 레드 쿠션을 만들면서 일본 뷰티 어워드 34관왕을 수상하게 됩니다. 어느새 매출 3천억 규모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며 자수성가의 신화를 쓰게 됩니다. 그녀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인플루언서 브랜드로 인식하고 무시했지만 그런 시간을 견디면서 일을 갈았다. 화장품 관련 자격증도 따고 만삭대 자격증 따려고 학원 다니고 공부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를 출산할 즈음 2018년에 처음 큰 투자를 받았다고도 했는데요. 320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모델을 박서준으로 기용을 했고요. 이후 브랜딩을 확실히 하면서 TV 광고와 마케팅 비용을 투자하며 사업의 성장성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라면서 사업 확장 일화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유빈 대표는 24년 8월경 티르티르 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구다이 글로벌이라는 곳에 매각을 하게 되는데요. 구다이 글로벌은 조선 미녀라는 화장품으로 미주 시장에서 경영 능력을 돋보인 회사입니다. 이렇게 구다이 글로벌로 인수된 티르티르는 3인의 대표 체제로 운영되다가 올해 초 리더십에 변화를 주며 안병준 전 한국콜마홀딩스 대표가 티르티르의 공동대표에 선임이 됩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회계 업무와 M&A 분야의 존재감을 키웠던 재무 역량을 바탕으로 회사는 더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으로서 또 워킹맘으로서 또 자수성가 사업가로서 그녀가 이뤄낸 성과는 실로 대단합니다. 23년도에는 7천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고요. 24년도 상반기 수출액은 이미 1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2019년도에 약 200억 원대 매출은 24년도가 되어 3천억 원을 넘어섭니다. 이렇게 회사가 커지면서 또 슬럼프도 겪었던 그녀인데요. 회사가 커진 만큼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회사를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모든 여성들이 티르티르 화장품을 쓸 수 있는 날을 기억한다는 그녀. 그녀의 바람이 현실이 되듯 최근에 티르티르가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분은 바로 다인종을 위한 다양한 컬러의 쿠션인데요. 기존의 마스크핏 레드 쿠션을 컬러를 늘리자 한 흑인 유튜버 달씨가 드디어 나도 쓸 수 있는 컬러가 나왔다라고 한 리뷰 영상은 조회수 6천만 회를 기록합니다. 미국 아마존 파운데이션 중에서도 1등을 하는 등 1.6초마다 한 개씩 판매되는 브랜드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성공 신화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글로벌한 브랜드를 자수성가로 스스로 만들기까지 얼마나 단단한 마음과 버티는 힘이 필요했을까요? 오늘의 인물로그 김유빈 티르티르 전 대표 소개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인물로그 티르티르의 대표였죠. 김유빈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리포트 전해드리겠는데요. 자빈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리포트일까요? 네, 오늘은 국내 패션 네이 전문 기업 좋은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사람들은 1993년 설립 이후 패션 네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개척하며 성장해온 이너웨어 전문 기업입니다. 1997년 코스닥 상장을 통해 자금을 확보했고요. 현재는 보디가드, 예스, 섹시쿠키, 제임스딘 등 다양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통망은 백화점, 아울렛, 그리고 온라인몰까지 폭넓게 갖추고 있죠. 최근 경영진 교체와 함께 글로벌 브랜드 에스카다 언더웨어 국내판권을 확보하면서 포트폴리오 고급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국내 네이 시장은 경기 변동에 다소 민감하지만 필수 소비재 특성이 있어 안정적인 수요를 유지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기능성, 웰빙 트렌드, 그리고 K 콘텐츠와 SNS 영향으로 패션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 란제리 시장은 2024년 17억 달러에서 2033년 3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연평균 성장률은 5.9% 수준인데요. 좋은 사람들도 이 성장세에 맞춰 기능성, 친환경, 그리고 프리미엄 제품군으로 대응 중입니다. 차별화된 기술과 브랜드 다각화가 핵심 경쟁력입니다. 기술로는 무봉제 표준 기법, 기능성 신소재 활용, 인체공학적 설계가 강점입니다. 그리고 또 브랜드 측면에서는 보디가드, 예스, 섹시쿠키, 그리고 제임스딘을 통해 세대, 성별, 소득별로 소비자를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온라인 전용 브랜드 아이릴리가 론칭 2달 만에 홈쇼핑 누적 매출 35억 원을 기록하며 초기 흥행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트렌디한 디자인과 온라인 채널 집중 전략이 맞아떨어진 사례입니다. 좋은 사람들은 과거 감사 의견 거절로 상장 폐기 위기를 겪었으나 2024년 7월 상장 유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경영 정상화에 집중하면서 2023년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부채 비율은 42.8%로 안정적인 편입니다. 매출은 국내 중심으로 2022년 804억 원에서 2024년 901억 원, 2025년에는 약 943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해외 매출은 사실상 전무하지만 에스카달 라이선스 확보를 계기로 글로벌 협업을 통한 간접 진출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다만 2025년 상반기에는 소비 심리 위축과 오프라인 한계로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했습니다. 하반기에는 D2C 전략 강화, 자사몰 UI UX 개선, 신규 프리미엄 브랜드 보스 도입 등을 통해 수익성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SG 측면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배출 원료인 카본 제로 모달을 도입하고 향균, 흡습, 속건 섬유를 활용해 위생성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직원 워라밸 보장, 다양한 복지 제도, 공시 준수 등 투명 경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내 속옷 이너웨어 산업은 경기 민감도가 높은 패션 산업의 특성을 공유하면서도 생활 필수재라는 안정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히 입는 속옷에서 벗어나 패션, 기능, 웰빙을 결합한 라이프스타일 아이템으로 진화하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스파 브랜드의 확산으로 합리적 가격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브랜드 충성도와 신뢰도를 더 중시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은 보디가드, 제임스 딘 등 전통 브랜드로 신뢰를 확보하는 동시에 섹시 쿠키 그리고 아이릴리 같은 트렌디한 브랜드로 젊은 층을 공략하며 양극화된 소비 시장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 기후변화 같은 사회적 변화도 수요를 뒷받침할 전망입니다. 결국 좋은 사람들의 향후 성패는 글로벌 진출과 온라인 전환 속도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수 시장 안정성을 기반으로 프리미엄 브랜드 협업과 디지털 전략을 얼마나 빠르게 구체화하느냐가 성장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좋은 사람들의 투자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층적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통한 세대별 소비층 확보, 기능성 프리미엄 시장 성장에 맞춘 기술 및 신소재 경쟁력, 그리고 온라인 D2C 전환과 글로벌 브랜드 협업을 통한 성장 가능성. 반면 리스크 요인으로는 해외 매출 부재로 인한 내수 의존도, 보호 예수 해제 이후 주가 변동성, 그리고 소비 심리 위축과 오프라인 채널 부진 등이 꼽힙니다. 결론적으로 좋은 사람들은 과거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을 준비 중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실적 변동성이 있었지만 브랜드 리포지셔닝과 온라인 확장 전략이 성과를 낸다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성장과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리포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리포트 브리핑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정리해 보겠는데요. 간밤에 미증시는 고용 둔화에 대한 우려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 시장은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주면서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내일은 어떠한 흐름이 이어질지 저희 방송과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순서죠. 오늘장 한 줄평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자빈 아나운서,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뉴욕 증시가 고용 쇼크 속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9월로 접어들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9월 효과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 그리고 추석 연휴까지 있기 때문에 업종별 모멘텀을 선별 공략하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한 줄 평은요, 숨고르기 장세라고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뉴욕 증시가 조금 하락세 연출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아무래도 9월에 접어들면서 계절적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 시장은 상승불 켜졌는데요. 그래도 주요 경제 지표를 기다려야겠습니다. 주요 경제 지표를 기다리며 쉬어가는 하루라고 정리를 해보면서 오늘 방송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